자, 그 FOMC가 좀 중요한 이슈가 그래도 몇 개가 있었어요. 우선 첫 번째는 그 지금 연속해서 3번 연속 금리 인하를 하긴 했는데 연준의 내부에 의견차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스트리트 저널 기자인 닉 티밀하우스, 이분이 이제 미국 연준의 비공식 대변인, 그 언론의 입으로 이제 별명이 붙으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그 내부를 보니까 어 아직도 의견 충돌이 많다는 거예요. 이번에도 보니까 19명 중에 7명이 금리 인하 하지 말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내부에서도 그 의견 차이가 많은 거예요. 근데 이 내년과 내후년 26년, 27년에 결국은 금리 인하를 한 번씩 하기로 했는데 이제 이미 이번에 정해진 거는 이제 끝난 거고 앞으로 얼마나 금리 인하를 많이 할 것이냐. 그것이 유동성 관련해서 그 유동성은 곧 자산의 가치 상승이니까 이제 26년에 얼만큼을 하냐, 27년에 얼만큼을 하냐 그 논의가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굉장히 의견이 갈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6년에서는 반대를 무려 7명이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절반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절반에 가까운 그런 숫자가 금리 인하 하지 말자. 단 한 차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상당히 놀랍죠. 근데 이 말은 잘 생각해 보면요. 또 좋은 식으로 해석하면은 미국의 경제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또 하나의 오늘 좀 주요한 뉴스 중에 하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앞으로의 금리 인하를 더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리고 한다면 몇 회를 할 것이냐, 이거를 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연준의 듀얼 맨데이트, 두 가지 책무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첫 번째는 물가, 두 번째는 고용이죠. 이 두 가지를 보고 금리 인하의 횟수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점도표에 점을 찍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자, 고용은 우선 좋아요. 뒤에서도 설명드릴 거지만 GDP가 내년에 뭐 2.3%까지 이렇게 큰 국가가 2.3%, 우리나라는 여러분 지금 1% 간당간당합니다. 참고로. 근데 2.3%가 크니까 올해 1.7 정도로 마무리하고 내년에 2가 넘어간다는 거니까 상당히 좋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는 뭐냐? 물가잖아요. 물가가 약간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사실 지금까지 금리 인하를 이렇게 주춤주춤하게 하고 반대론자들이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가 물가란 말이죠. 근데 물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파월 의장이 내년 초에 피크를 찍을 것이다. 내년 1분기에. 그리고 나서는 중하반기로 들어들수록 물가는 어, 낮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물가는 우리의 주요 논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물가는 안 좋고 물가는 잡혔다고 보는 거고 경제는 좋은 거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가 안 좋아서 금리 인하를 하는 경우와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가 사실 불확실해요. 불확실해. 그러니까 지금 제가 오늘 제목을 안개 속이라고 좀 뽑았잖아요. 그게 이제 요즘이 아니고 지금 오늘 언론들이 뽑은 키워드예요. 금리 인하가 안개 속으로 들어갔다. 근데 사실 그거를 저는 그렇게 볼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제 뷰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그게 안개 속이 아니라 오히려 되게 좋은 신호일 수도 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비트코인 투자자, 그러니까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자로서 미래를 낙관하잖아요. 그리고 또 내년 아무리 길어봤자 1년 동안만 하락과 횡보가 있을 거라고 판단을 하잖아요. 아무리 사이클을 적용한다 해도요. 그래서 이제 해석의 틀이 그렇게 잡혀 있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좋은 신호다. 안개 속이 아니다. 금리 인하는 오히려 막 급격하게 많이 하고 이런 거를 더 오히려 경계해야 된다. 왜냐면 그런 미국 경제가 부러지는 거기 때문에 지금도 이렇게 S&P 500과 나스닥과 비트코인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만약에 이 주식까지 무너져? 그러면은 비트코인은 물론 많이 빠져서 덜 빠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진짜로 과거 사이클처럼 50%, 60%, 70% 빠질 수 있다라고 보이는 것이죠. 근데 미국 경제가 탄탄하게 잡아줘요. 나스닥하고 S&P가 탄탄하게 잡아줘. 그러면은 비트코인에게 나쁠 게 없다. 오히려 얘가 천천히
빠르게는 아니더라도 결국 천천히 하방의 그런 하방 경직성, 그 지지선을 닫고 서서히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러면은 정말 비트코인 이제 사이클은 끝났고 탈 패턴이고, 누구는 2년 주기로 얘기하잖아요. 그런 식으로도 갈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설명을 조금 갑자기 많은 내용을 설명을 드렸는데 포인트를 짚어가면서 조금 상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래서 우선 닉티 밀하우스 기자님도 이렇게 얘기하고 JP 모건도 연준의 회의 결과가 예상했던 최악의 상황은 아니다. 그죠? 오히려 JP 모건의 애널리스트는 저랑 약간 비슷한 논조의 의견을 냈습니다. 그죠?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자, 그러면은 한번 보자고요. 저는 주요 내용이 4개로 보여요. 4개. 첫 번째, 금리 인하를 우선 완료했어요. 그죠? 네, 이건 팩트. 그리고 2026년에 1회 하겠다 점도표 찍었습니다. 2027년에 1회 하겠다 점도표 찍었어요. 요게 하나예요. 금리가 결정된 거 하나. 자, 두 번째는 물가는 아직 안 잡혔어요. 지금은 안 잡혔어요. 그런데 내년 1분기가 정점이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피크다. 그리고 하반기부터는 잡힐 것이다. 그러면 왜 1분기가 피크냐? 관세의 영향이 크다라는 것이죠. 근데 관세도 이제 이슈가 내년 1월이면 거의 완전히 끝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가는 이제 지속적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일회성 가격 변동 현상으로 본다. 더 이상 과민 반응하지 않겠다. 요건 이제 속마음으로 제가 적어 놓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닌가. 그죠? 그러니까 물가는 끝났어, 이제. 이제 우리는 여러분 잘만 버티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니까 이렇게 인내심이 좀 많으시고 이렇게 넉넉하게 한 1년 이렇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아, 이제 물가는 잡혔구나. 이제 이슈 하나는 끝났어. 이렇게 보셔도 저는 무리가 없을 것 같다. 지금까지는 계속 물가가 뭔가 이렇게 뒤꿈치를 잡았거든요. 발 뒤꿈치를. 자, 고용은 안 좋아. 더 안 좋아집니다. 이거는 영준 성명서에서 고용에 대한 하방 위험이 증가했다라고 명시를 했어요. 그리고 파월 의장은 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동시장이 차가워지고 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근데 요 부분에서 재밌는 게 고용은 안 좋은데 제가 아까 2026년 GDP 경제 성장률은 2.3%로 좋다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 그죠? 고용이 안 좋으면 GDP가 보통은 안 좋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고용은 안 좋은데 GDP가 좋다? 요게 좀 뒤에서 설명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요게 좀 걸려요, 지금. 요 부분에서 지금 혼란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가격도 그렇게 막 FOMC 이후에 날아가지 못하고 또 횡보 하락 계속 이렇게 박스권에서 왔다 갔다 하는 흐름이 여기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고용이 안 좋은데 어떻게 2026년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을 수 있을까?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파월이 QE라고는 안 했는데요. 지금 돈 풀기를 이제 조금씩 시작하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 신호를 포착할 수 있는 그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야기를 할 텐데 요게 전격적인 QE라고는 안 하잖아요. 그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그리고 요런 거, 요 두 가지를 고려하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 저는 자산 시장이 좋아질 것 같아요. 비트코인을 포함해서. 근데 그 속도가 빠르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매수는 길게, 그리고 인내력을 갖고 최소 내년 1년 정도 이렇게 큰 마음을 갖고 계속 DCA를 하다 보면은 저가에서 계속 매수하게 되겠죠. 이러다가 확 오르게 되면은 큰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로 삼자. 제 전략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전략은 어떻게 세우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미국 시장은 지금 어제 보면은 좋죠?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전략이에요. 저는 이제 제가 모으고자 하는 중심 그 전략 자산을 삼고 그거를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는 계속 매수를 하는 거죠. 다른 데에 눈 돌리고 막 지금 급등하고 막 움직이는 이런 거 쫓아가기보다는 저는 그런 것도 잘 모르고 제가 자신 있는 자산에 대해서 가격이 낮으면 좀 기간이 늘어진다 하더라도 그냥 계속 모으는 거죠. 왜냐면 걔가 언젠가는 저평가돼 있는 게 적정 가치를 찾아갈 거고 적정 가치를 넘어서 고평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잘 아는 자산에 투자를 하면서 기다리겠다. 요런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세우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맞는 방법으로.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점도표가 찍히고 이런 얘기를 드렸고요. 이 부분이에요. 어떻게 미국 경제 성장률이 좋을 수 있을까? 이 부분이 가장 아이러니라고 많은 투자자가 의문을 갖는 지점이에요. 고용이 식는데 성장률 전망을 올렸어요. 1.7에서 2.3으로요. 자, 그럼 그 이유가 바로 뭐냐? 예, 바로 생산성 향상입니다. 그 생산성 향상. 이 생산성 향상하면 여러분 어떤 키워드가 이제 머리에 떠오르시나요? 저희 웅달TV 같이 공부하시고 거인의 정원 책 읽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AI가 떠올라야 돼요. 그죠? AI와 암호화폐, AI와 비트코인 이 두 가지가 저희 웅달TV의 핵심 키워드라고 했었잖아요. 지금 고용이 식는다라는 거는 해고가 아니라 채용을 축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이 식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고용이 식으면 경제 성장률도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제 고용을 여러분 인간이 일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점점점 AI가 일하고 AI를 잘 다루는 인간이 일하고 앞으로는 이제 로봇이 또 일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해고가 아니라 채용 축소에서 벌어지는 생산성 향상이 있기 때문에 고용은 식어도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마어마하죠.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진짜 무서운 거예요. 현재 고용시장 둔화는 기업들이 사람을 마구 자르는 레이오프 불황령이 아니라 새로운 사람을 덜 뽑는 하이어링 프리즈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이미 고용된 사람들의 소득은 유지되니 소비가 급격히 죽지 않는다. 생산성 증가, AI나 기술 도입 등으로 직원 수가 폭발적으로 늘지 않아도 기업의 생산량은 늘어나는 구조. 놀랍죠? 놀랍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그럼 왜 해줬냐? 그래도 조금 해주는 거예요. 금리 인하를 선제적으로 해주면 그래도 기업들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고 이것이 내후년 성장률에 또 기저효과로 작용을 해가지고요. 선제적 효과로 작용을 해서 2.3%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용은 식고 있지만 내년 초 물가도 튈 수 있죠. 근데 물가는 피크 찍고 줄어든다고 했고 GDP는 올라간다. 그쵸, 여러분? 요렇게 되는 거예요. 요거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굳이 경제가 나쁘지 않은데 그리고 결국에 내년에 1회를 그래도 인하를 하겠다고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 그래도 유동성이 풀린다는 거고 경제는 좋다는 거고 그러면 결국 자산도 좋아지지 않겠어요? 그 대신 속도가 천천히 좋아지겠죠. 천천히 우상향을 하겠죠. 막 그렇다고 해서 막 2년 지나서 3년 지나서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길어도 1년? 저는 뭐 1년까지도 아니죠. 한 6월 내년 한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로 넘어간 그 지점 한 6, 7월 요 정도 경에서는 또 가격이 꿈틀꿈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는데 그건 저의 생각이고 변할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1년 안에 자산 가치가 많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제 그런 예상이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많은 지금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가격과 관련된 전망에 있어서 내년 말에 이제 컨센서스가 15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정도. 그리고 많이 잡는 분들은 이제 30만 달러까지도 있어요. 톱니 같은 분들. 그래서 15만에서 한 20만 정도가 20만 정도만 해도 한 3억 가량 되죠. 요 정도가 이제 그 컨센서스라고 보시면 되고 JP 모건 같은 경우는 앞으로 6개월에서 향후 12개월 내에 17만 불 정도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15만과 20만의 사이죠. 예, 그래서 2억은 넘을 것이다. 요게 중론이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가능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아까 언론에서 앞으로 금리 인하가 2026년 1회, 2027년 1회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 대해서 금리 인하를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점도표를 보면 아 내년부터는 안개 속이구나. 그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이런 맥락을 제 식대로 해석을 하고 바라보면은 뭐 안개 속이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네, 오히려 건전한 거죠. 경제가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진짜 AI와 암호화폐 이쪽으로 방향이 큰 틀이 움직이는 게 아닐까. 저는 이제 요 자산들을 중심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근데 이제 다른 자산을 보고 있거나
정말 금리 인하를 바래서 유동성이 들어와야 되는 조금 더 위험 자산, 조금 더 도박적인 그런 자산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무조건 금리 인하가 좀 많이 되면 좋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 19명 중에 무려 7명이 금리를 한 번도 안 내리고 동결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만큼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뭘까요? 경제 위기는 없다고 강하게 믿고 있다는 증거다. 이렇게 해석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죠? 금리 인하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경제가 잘 나가는데 뭘 금리 인하를 해? 오히려 물가만 올리지. 이런 겁니다. 1년에 한 번만 내려도 될 만큼 미국 경제가 튼튼하다라는 자신감이 반영된 결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보다가 이 머시머시라는 분께서 이제 이렇게 글을 적어주셨거든요. 좋은 아침입니다. FOMC 이후에 금리 인하도 되었고 시장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저도 동의합니다. 지금 물론 비트코인의 가격은 좀 빠지고 있지만 분위기는 한층 부드러워진 것 같아요. 왜? 결국은 경제가 좋다라는 거니까요. 그리고 금리 인하도 하긴 했잖아요. 속도를 조절한다는 거고요. 자, 큰 파도보다는 잔잔한 물결처럼 조심스럽게 상승 기대감을 이어갈 가능성이 보인다고 합니다. 저도 이거예요. 잔잔한 물결처럼 올라가지 않을까. 네. 하지만 늘 그렇듯 시장은 변해도 나의 루틴은 변하지 않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금 MRI 꾸준히 하십시오. M 운동하시고 무브 그다음에 리딩 책 읽으시고 DCA 꾸준히 하시면 그냥 될 것 같아요. 바뀌는 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적립식, 분산, 장기 투자 이 세 가지는 그대로 하자. 그래서 오늘도 시장은 한 발, 우리는 꾸준히 한 걸음 따뜻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세요. 이렇게 인사했는데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입니다. 적립식으로 계속 모으시고 그 다음에 시간도 분산하시고 종목도 분산하시고 아무리 비트코인 좋다 해도 비트코인만 사시면 안 되겠죠? 네, 저도 이번에 좀 뼈저리하게 느낀 부분이라고 몇 번 말씀드렸죠? 그리고 우리는 비트코인을 사기 시작하면 3년은 산다. 그래야 99.3%의 확률로 돈을 번다. 0.7%로 포인트의 확률로 돈을 잃는다. 그래서 3년 이렇게 꾸준히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이 QE 아닌 QE라는 표현을 지금 많이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이제 린 올든이라는 분이 이분도 진짜 엄청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명확하게 자신의 의견을 밝혀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지금 그 파월 의장 연준이 그 지금 내년 4월에 세금 신고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현재 그 대차 대조표를 확대하겠다고 한 거예요. 그럼 이 대차 대조표 확대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머니 프린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돈을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월에 200억에서 25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현재는 400억 달러로 조금 한 2배가량을 더 풀고 있어요. 근데 이거를 갖고 이제 연준의 주장, 파월의 주장은 뭐냐면 지금 이제 이거를 오늘부터 시작하거든요. 근데 내일이죠. 미국 시간으로는. 근데 이거를 시작하는데 이게 연준의 입장에서 돈을 찍는 게 아니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QE죠. 퀀터티브 이징. 시중에 돈을 푸는 게 아니다. 왜? 이거는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내년에 4월에 세금 신고일이 다가오는데 이때 그 시중에 유동성이 고갈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분이 다르다는 거예요. 목적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4월에 내년 4월에 사람들이 기업이 세금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낼 때 어떻게 합니까? 시중 은행에 가서 시중 은행에 있는 보통 계좌에서 돈을 빼가지고 이거를 미국 재무부 그 국세청 같은 계좌에다가 돈을 쏴주는 거예요. 그걸 TGA라고 합니다. TGA 계정이라고 하는데 그거에다가 쏴줘요. 미국은 TGA라고 해요. 그러니까 시중은행에 돈을 빼서 세금을 국세청에다 넣는 것이죠. 결국은 그게 이제 재무부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중은행에 갑작스러운 유동성 고갈이 나타나겠죠. 세금 액수가 클 거니까. 그러면 갑자기 시중에 유동성이 메말라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칫 잘못하면 심각하면 금융 위기까지도 벌어질 수 있겠죠. 왜냐면 시중에 돈이 안 도니까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일시적으로 그 시중 유동성의 부족으로 인해서
연준과 파월은 이 400억 달러를 지금 이제 공급에 들어가겠다라는 거거든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요거를 QE로 볼 것이냐, QE로 안 볼 것이냐 의견이 분분한데 린 올드는 이제 확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양적 완화인지 양적 완화가 아닌지 용어는 중요하지 않다. 확실한 건 머니 프린팅이다. 그죠? 머니 프린팅이 확실한 거예요. 결국에 이 돈이 400억 달러, 매월 필요한 이 400억 달러가 어디서 나오냐 이거예요. 어디서 나오냐. 결국은 연준이 재무부에 국채를 매입하고 그걸 담보로 해서 돈을 찍어가지고요. 시중에 뿌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비트코인 없는 미래는 없다. 오태민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 자세하게 나오는데 그 돈을 지급준비금 계좌에다 넣는 거예요. 그 지급준비금 계좌라는 거는 연준과 시중은행이 그 거래를 하는 그 계좌 잔고라고 할 수 있어요. 거기에다가 돈을 채워주는 거죠, 연준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돈을 찍어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머니 프린팅이다. 그러니까 QE, 정말로 엄밀하게 말하면 QE의 목적이 경기 부양이라고 했을 때는 QE가 아닌 거예요. 하지만 머니 프린팅, 새로운 돈을 더 찍어내서 달러가 더 희소 가치를 잃는 거죠. 그걸로 봤을 때는 돈을 찍어내는 행위. 양적 완화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양적 완화라고 용어를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양적 완화라는 용어를 경기 부양과 연결시켰을 때는 양적 완화가 아니에요. 지금 하는 행위는. 하지만 달러 본질적으로 양적 완화 전에도 양적 완화가 왜 문제가 됩니까? 결국은 달러가 희소하지 않고 많아지기 때문에 화폐가 타락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 본질로 봤을 때는 결국은 돈을 찍어내는 행위로서 화폐를 타락시키고 있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 이 규모가 작게 시작하고 경기 부양으로 팍팍 연결되진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머니 프린팅이에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달러의 가치는 떨어지죠? 그러면 곧 비트코인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믿는 비트코인을 투자하는 이유는 뭐예요? 달러는 스피니치 머니, 시금치 머니예요. 너무 말랑말랑해. 근데 비트코인은 다이아몬드 머니죠. 하드 머니란 말이에요. 경화. 그래서 희소성을 갖고 있고 화폐 가치가 타락하지 않고. 그러니까 달러에 대비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은 올라가겠죠. 이걸 우리가 믿는 거잖아요. 중간중간 변동성은 있더라도. 그러니까 이 QE 아닌 QE가 시작이 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좋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좀 연결이 되시고 제 뷰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 뷰가 다 정답이라는 게 아니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투자 전략을 잘 세워보시면 좋겠어요. 이게 이제 재테크가 아니면 여러분 부자가 절대 될 수가 없어요. 절대라는 표현을 붙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지금 돈이 너무 많이 풀려요. 미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돈이 너무 많이 풀립니다. 이때 정말 웬만한 자산을 사서는 여러분 그 인플레이션율, 화폐 가치가 타락하는 것만큼을 따라가기도 버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질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다소 시간은 걸릴지언정 그 기간을 인내하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의 가치 저장, 그 부분을 지켜줄 것이 무엇인지를 면밀하게 한번 따져보시면서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